자, 입시왕 2025 합격자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은 인문계 논술 합격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이고요. 입시왕과 가장 오래 지금 논술 콜라보를 하고 있는 에픽 논술의 원장님이자 대표 정대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픽 아카데미의 정대권 원장입니다. 네,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분당 에픽 아카데미는요, 네. 대입 논술 전문학원이고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랑 가장 많은 합격자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인문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장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학원 재원생 숫자랑 합격자 숫자가 거의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 다 세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학원이랑 비교는 안 해보는데 느낌상으로는 뭐 거의 1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워낙 재원생들도 지금 너무 많고, 예, 웬만한 이제 뭐 소위 큰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보다 제가 봤을 때 규모는 더 큰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그냥 뭐 숫자는 그렇다. 올해도 뭐 많이 합격했나요? 맨날 그 합격자들 너무 많아서 대자보를 못 붙이시더라고. 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네네. 지금 현재 350명 이상 집계되고 있고요. 350명? 네네. 재원생이 아니고 합격자 수가. 합격자가 350명이라고? 네. 와, 논하네. 아니, 매년 그래왔습니다. 네. 보통 재원생이 350명이면 많은 건데 합격자가 350명이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거. 단일 학원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주 그냥 잘 나가고 계시는 정대권 원장님과 함께 저희 방송 특징이 있어요. 저희 방송에 오래 출연하신 분들이 점점 차가 좋아집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SM3 시작부터 타시던 분들도 점점 올라와서 BMW 바뀌고, 예, 이랬는데 이제 정대권 원장님도 네, 크게 그냥 학원이 번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를 한 분 데리고 나왔어요. 제자를 한 분 데리고 나오셨고, 이게 이 학생이 이제 올해 방송 출연을 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김서영. 네. 서영 학생이고,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네. 분당 중앙고를 졸업하고 네. 올해 인문논술로 이화여대 도거동문학과와 야. 경희대 러시아어학과에 합격한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영 학생과 함께 인문계 논술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영 학생은 언제 좀 본격적으로 논술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쯤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미대 입시를 했었어서 미대 입시를 하다가 제가 준비하던 학교가 수능 점수가 실기고사와 함께 중요한 학교였는데 네. 그 당해 수능을 좀 안 좋게 보게 되어서 재수를 시작하게 됐고 재수 시험이셨군요. 네. 재수를 시작할 때부터는 미대 입시를 관두고 공부로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때부터 1년이 이번에 삼수를 한 거고. 네, 네네네. 삼수입니다. 삼수세요? 네, 예체능 준비하다가 진짜? 재수 때부터 이제 일반 인문 준비를 했고요. 인간 승리 아닙니까 이러면? 원래 미대 입시 준비하면서 미술 계속 그거 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데 그거? 대생 치는 거라고 하는 건가? 네. 맞죠? 네. 계속 이거 치다가 이 길이 나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재수하면서 한번 이제 논술을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네, 공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기부 출결 상태도 좀 좋지가 않고 교과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수시를 그치. 쓰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체능이었으면.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네네. 정시만 준비하는 거 위험 부담이 좀 크기도 하고 6장을 전부 버리는 건 좀 아깝지 않냐 라고 해서 생기부 반영이 좀 적거나 없는 논술 전형을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결이 왜 안 좋아요? 근데 뭐 껌 씹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진 않겠고. 어쨌든 이제 논술을 갖다가 그러면 재수하면서 처음 접했고 그때부터 그럼 정대권 선생님 수업을 네.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굉장히 오래 들었겠네. 네. 그러니까 2년을 배운 거죠. 진짜 수제자네.
그때 서영 학생 그 초창기에 왔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처음에 좀 뵀을 때 약간 예,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체능을 준비하다가 이제 수능 준비랑 논술을 시작하면서 약간 좀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 그럴 수 약간 있지. 예,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글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썼던 것으로 제가 그래요? 기억을 합니다. 예. 뭐 팬레터 이런 걸 많이 써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는 많이 좋아했고 그런 게 있었구나. 초등학생 때 저학년쯤부터도 독서 논술 네. 같은 그런 걸 조금 활동을 조금씩 좀 많이 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었는데 처음 논술 준비할 때 약간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그럼 처음 공부할 때? 처음에는 제가 원래 글 읽는 거나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도 좀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답 글을 쓰는 형식 틀 같은 게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 바라는 답 정답도 정해져 있고 그런 느낌이라 제가 생각했던 장문하듯이 글을 쓰는 거랑 달라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글쓰기랑 좀 다른 형태로 뭐 글의 글쓰기 형식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정답적인 부분이 이런 게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게 약간 당황스럽고 그랬군요. 네. 거기 맞춰서 훈련을 하는 게 그러면 거의 진짜 거의 1년 반 이상 훈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아픈 기억을 들춰놔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재수할 때도 그러면 논술을 6개를 쓴 거예요? 네, 6장을 썼어요. 그땐 그러면 다 안 된 건가요 혹시? 네, 그 중에 덕성여대가 예비 14번이 떴었는데 제 좀 근접한 번호까지 빠지고 저는 이제 떨어진. 그게 이제 유일한 네, 성과였고 나머지는 그때는 예비도 이제 논술을 6개나 다 네. 불합격을 한 상태였고 그때 이제 정시도 아주 잘 나오진 않았나 봐요. 네. 네. 물어볼까요, 말까요? 그 네. 제가 썼던 논술 6장 중에 제일 높은 최저가 삼합유육이었는데 삼합유육을 아마 맞추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 울고 예, 가슴을 쓰린 가슴을 안고 이제 삼수의 길로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삼수할 때도 그럼 바로 계속 논술은 계속 하신 거예요? 삼수 논술 준비를 꾸준히? 때는 정규 수업이나 그런 거는 듣지 않았고 거의 제대로 한 거는 여름 방학부터? 언제 거의 파이널 수업만 원서 접수 전 한 8월쯤부터 그렇죠. 이 친구가 여름 다시 방학 돌아왔어요. 때부터 다시 돌아오구나. 논술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게 지금 기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덕성여대도 예비 14번 받고 떨어졌는데 이대랑 경희대를 붙었단 말이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 본인이 논술 게 뭔가 실력 형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우선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서. 여기 서영이 처음부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가르치면서 이 학생의 어떤 사소한 글버릇까지도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요. 어렸을 때 독서 논술했던 게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력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잘 갖추고 있었고 제가 가르칠 때도 이 친구를 보면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 예,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좀 많이 읽고 읽고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거기 약간 익숙한 게 있었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성실해서 숙제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첫 해는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에 어떻게 됐냐 이거지. 난 그게 궁금한 거지. 방금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었는데 네네네. 제가 그 재수 때 논술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제 문제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끝이 그렇습니까? 났던 것 같은데 그때 계속 발생했던 문제가 제가 글을 쓸 때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어를 골라서 글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욕심이 컸고 그게 습관이 돼서 항상 글을 쓸 때 다음 구절을 생각을 하느라 자꾸 쓰면서 멈추는
버릇이 좀 심했고 이게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서 분량을 못 채웠죠. 네, 예. 항상 완성을 항상 좀 그랬어요. 근데 한번 쓴맛을 보고 나서 네. 그래서 근데 학교의 논술고사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고 예쁜 글을 쓰는 것보다는 네. 독해를 하고 그에 맞는 제가 생각하는 답을 논리적으로 완성하는 거가 좀 더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이제 계속 쓰면서 그 뒤에 깨달아서 관점을 좀 바꿔서 네네.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예. 그 논술이라는 시험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진 거구나.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마음을 바꿔서 야 문장 너무 완벽하게 안 써도 되니까 네. 빨리 시간 배분해서 네. 글자 수 맞추고 논리적 구조 맞추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한 건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됐던 게 우선 그 첨삭 시간을 활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정규 수업 때뿐만 아니라 파이널 막바지에 학교별 수업을 들을 때도 네. 그러면 학교별 수업을 듣는 만큼 만나게 되는 첨삭 선생님들도 좀 다양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선생님들께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간 관리라든지 네. 개요 작성하는 것 등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께 다 여쭤봤었고 그러면 이제 진짜 다 다른 답변을 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부 적용을 해본 다음에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합격하는 애들은 다르구나. 방법을 계속 찾았구나. 네. 본인의 부족한 점에 이런 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논술 이제 두 개 뭐 다른 데는 어디 썼는지 여쭤봐도 돼요, 근데 네 다른데 이대 경희대 합격이고 나머지는 홍익대 홍대. 법학과랑 네. 숙명여대 법학과, 네. 외대 네덜란드어과랑 연세대 미래캠퍼스 미래인재 자율융합 계열 이쪽으로. 되게 쭉 펼쳐놨네요. 네. 네. 삼수다 보니까 그렇지. 좀, 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쫙 펼쳐놨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일 높은데 두 개를 합격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 본인이 합격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인 논술 실력이랑 글을 쓰는 능력 자체는 기본으로 갖춘 다음에 네. 이제 학교별로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랑 바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할 때는 준비하는 학교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논술 모집 요강 같은 걸 보면서 그쪽에 이제 적혀 있는 출제 의도나 보고자 하는 채점 기준 이런 거를 학교별로 다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글을 쓰려고 그래? 준비를 한번 해봤었어요. 아니 그게 그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이게 연구를 해보면 정대건 선생님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대랑 경희대랑 뭐 성균관대랑 뭐 다 이런 채점 포인트나 이런 게 조금씩 다. 그러면 논술 문제 유형도 다르고 중요시하는 채점 포인트도 다 그래요? 다릅니다. 네. 아니 채점이야 그냥 글 잘 쓰고 논리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중요시하는.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되게 합격의 서영이가 비결일 것 같은데. 합격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분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답안에 써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면, 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콤팩트하게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묶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형이 좀 다르니까. 네,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 해석 능력도 좀 중요하고 그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이 다르니까 대학마다 채점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고.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글 쓰고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네네. 예. 그거 숙련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 원장님 보시기에. 일반적인 학생 일반적으로. 말씀이시죠? 네.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최소 저는 6개월. 생각합니다. 네. 그 기본적인 것 좀 공부하고 네. 대학별로 좀 숙지되고 하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네. 필요한 것 같다.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좀 대입 논술에 적합하게 갖췄는데 네. 최소 3개월은 걸리고요. 그치. 한 그다음에 두세 이제 달. 본인이 원하는 지망하는 대학의 스타일에 맞게 답안을 쓰는 게 이제 나머지 기간에 좀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서영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잠깐만 나 진짜 궁금한데 올해 수능도 네.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냥 전과목도 말씀드리.
뭐 자신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신 자신 대략적으로. 없으면 그 대략적으로 최저 맞춘 걸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3등급이었고 영어 1등급에 정치화법 1등급 이렇게 3개에서 3하고 5 3학 맞췄어요. 5 맞췄구나. 아무래도 이제 서영 학생이 예체능을 준비했다 보니까 수학이 항상 불안했던 거죠. 수학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고생을 많이 맞아요. 했겠네. 그래서 논술 준비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정시에서 수학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한 거네요. 어렸을 때 책 그렇죠. 읽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영이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못 쓰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드는 예 중에 하루에 10,000자씩 썼던 선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원고지를 몽땅 챙겨가서 정말 하루에 10,000자씩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000자 논술을요. 답안을. 솔직히 1,500자 쓰면 막 죽을 것 같던데 나는. 예. 근데 진짜 이제 힘들잖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 시험장에 가서도 좀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논술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이제 막판에 삼수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할 때는 몇 시간 정도 투자했어요? 저는 근데 최저를 맞춰야 하는 중요한 과목들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냥 계속 논술을 좀 하려고 그래요? 했었어가지고. 계속 거의 매일? 네,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이랑 좀 다르게 답안지 형식이 원고지가 아니라 줄글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여기 이대 준비를 하면서 또 생겼었는데 그게 원고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분량이 약간 가늠이 좀 안 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 유형도 제시문 내용을 부담 없이 가지고 와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간결하게 적어야 되는 다른 학교들이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을 잡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늘어졌구나. 예, 서영이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학교들은 그 논술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을 베껴 적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약하라고 했을 때 누구나 이제 쉽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쓴 글에서 불필요한 내용 삭제하고 몇 문장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쓰면 쉽게 글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런 식으로 이게 제시문을 베껴 적는 거가 큰 감점 포인트인데 이화여대는 약간 대학교 논술 문제 스타일이 그 대학교에서 오픈북 중간고사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제시문을 내가 주니 이 제시문을 참고해서 이 내용을 조합해서 한번 너가 글을 써보렴 이런 느낌이라서 최대한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영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최대한 제시문 표현을 자제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글을 조합하는 게 더 중요했다면 이화여대는 이제 그래서 분량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 학교가.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최대한 인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 글을 조합해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진짜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예시답안 종류가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예시답안이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시답안이 있고 그리고 종종 학생들 답안 중에 우수답안을 뽑아서 좋지. 아니면 합격자 보건답안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감을 잡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답안을 다 필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필사를 했어? 그래서 10,000자씩 쓴 거예요. 필사를 해보면서 그냥 그 대단하네. 감 자체가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이 정도 썼을 때 양이 이렇게 잡히는구나를 손에 익을 수 있게 그냥 다 적어봤던 것 같아요. 쓰면서 야 이 정도면 몇 천 자쯤 됐다, 몇 백 자쯤 됐겠다, 이 정도면 몇 시간쯤 지났겠다. 이제 손으로 그거 느끼게. 분량 컨트롤이나 시간 제분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게 쓰면서 어떻게 무식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도 아무튼 그렇죠. 내용도 습득을 하지만 그 시간 관리하는 문제점이 그거 하면서 약간 이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한 거구나. 진짜 만자를 썼어요 그러면? 세보진 않았지만 진짜 그 책상에 앉아서 논술 관련된 걸 이렇게 펼쳐놓고 원고자 하나 쓴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요. 이거 합격이 괜히 한 게 아니네 진짜. 이거 뭐 조선시대 이제 그 옛날에 유학자분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거든요. 계속 풀사하고 따라 읽고
그렇게 하니까 붙지. 수시 원서 논술 원서도 그럼 같이 하지 않나요? 에픽 논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가 다 직접 원서를 어디 쓸지 얘기를 해줍니다. 학생들하고 그럼 상담해서요. 서영이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대랑 경희대 뭐 이런 대학들을 특별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대를 권유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서영이한테는 너무 잘 맞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학교에서 내놓는 합격자 답안을 보면 그 학교가 원하는 형식의 어떤 답안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서영이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는 아주 잘 맞는다고 저는 평소에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어요. 글쓰기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높아서 3학력이 부담스러웠는데 아마 그때 성대를 쓸지 이대를 쓸지 좀 고민했었는데 성대보다는 그래도 이대가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줬던 것 기억합니다. 네. 3학력을 한 장만 쓴다면 성대가 아니라 이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3합6은 딱 한 장 맞는 거구나. 수능 최저 부담 때문에. 지금 원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쫙 펼쳐서 쓴 겁니다. 최저가 높은 3합6, 그다음 3합 7, 2합 4, 2합 5, 3합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네. 쫙 펼쳤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삼수다 보니까 어디든 하나는 걸려야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제일 높은 거 두 개가 걸렸나 이거지. 근데 저 두 학교를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대랑 경희대를? 네. 경희대도 보니까 과도 좀 편한 쪽으로 되도록이면 네. 선택을 하려고 네. 했던 것 같고 욕심 버리고. 그렇죠. 외대도 네덜란드까지 갔어요. 최대한 멀리. 그렇죠? 홍대는 아마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이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노려서 인원수가 그나마 법대가 많지 않나? 뭐 이제 맞아요. 예. 이런 걸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를 한 거네. 그중에 특히 이대랑 경희대는 대학 좀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아까 막 모범 답안을 100개 쓴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좀 타겟팅해서 공부했던 게 확실히 도움이 됐나 봅니다. 원서 지도도 직접 많이 하시잖아요. 에픽이 그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논술 원서 전략이나 접수 이런 상담을 거. 다 전부 전학생 예,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 싹 다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 수능 최저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 예. 최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또 이제 원서 작성할 때 지원할 예.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하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원서 대학을 6장을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해서 네. 이게 막 무슨 비법이 있어가지고 막 그 학교가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원서 접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 좀 쓰면 안 되는 대학을 골라서 제외하는 식으로 추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뭐 수리문항에 나오는 학교라든지 그치. 뭐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 형식이 평소에 이 학생이 연습했던 거랑 맞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과 학생이 요즘 인문 논술도 많이 준비하거든요. 근데 사회 과목 연관성이 높은 대학이라든지 그런 학교를 무턱대고로 지원을 했다가는 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되게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하나씩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6장을 쓴다면 한 8개 대학을 그 다음에 학과를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학생의 어떤 적성과 부모님의 요구가 또 그쵸, 맞아야 그것도 하거든요. 맞아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유형이나 스타일의 차이도 굉장히 큰가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영 학생과는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말해도 되나? 그 서영이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랑 한국예대를 같은 시간대에 원서 접수를 했어요. 같은 시간이 겹치게. 그래서 이화여대 최저가 맞으면 이화여대 시험을 보고 네. 만약에 이화여대 최저를 못 맞추면 한국예대를 볼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도 겹쳐서 원서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에 네네네. 이화여대 시험 보고 토요일 오전 9시에 외대는 안 갔어 그러면? 그래서 외대 시험은 보러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야 아예? 네. 그런데 이제 서영이가 이화여대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서영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화여대 최저를 맞췄는데 이화여대를 시험을 볼까요? 한국예대를 시험을 볼까요? 네네. 그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학교를 그치, 보라고 이제 솔직히 선택을 해줘야 부담스럽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평소에 서영이 연습했던 거랑 쓰는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화여대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예, 이게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네네. 그 대학교 유형별 차이인데요. 외대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가 쉬운데 약간 학생이 조금만 순발력이 조금 부족해서 실수를 해버리면은 수습이 안 돼요. 그냥 그 대학은 그 시험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외대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이화여대는 1, 2, 3번을 그냥 잔잔하게 써주면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게 약간 덮어지는 문제예요. 스타일이. 그래서 외대가 정답성이 좀 더 강한 거죠. 근데 서영이가 평소에 약간 좀 찬찬하고 차분한 면은 있는데 약간 좀 순발력?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은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험장에서 떨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화여대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나름 이게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짜릿했어요. 오. 이화여대 붙은 소식 듣고 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붙은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 이화여대가 마지막 시험 직전에 한 5번 수업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한 3번, 4번까지는 시험지 한 3분의 1 반 정도까지밖에 완성을 못하고 아예 네네. 감도 안 잡혀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던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외대로 바꾸는 게 바꿔야 어떠냐. 할지. 근데 선생님께서 제 스타일에는 이대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소름이네. 그것만 믿고 강력하게 밀었어요. 네. 제가. 넌 이대 봐야 한다 이러면서. 오, 오히려 그렇구나. 외대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 논술 시험 보러 갔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네. 현장에 갔을 때? 네. 그 느낌 같은 거 혹시 전해줄 수 있나요? 딱 들어갔을 때. 이화여대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다 차분하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번잡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어서 그렇게 네네. 크게 긴장이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사실 뭐 논술 시험장 여러 번 가봤으니까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간 거 아닙니까 그때쯤이면? 그렇죠. 네, 왜냐면 첫 해도 좀 많이 갔으니까. 예.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쓰고 나올 때, 네. 딱 쓰고 나올 때 느낌이 있었어요. 와 됐다. 이게 걸린 것 같다. 제가 진짜 크게 당했던 기억이 작년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지원을 한 거고 네네. 작년에는 서울 캠퍼스에 서울 캠이었구나. 아동가족학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험장에서 글을 딱 완성하고 나오면서 엄마한테 이거 진짜 좀 잘 쓴 것 같다. 이거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막 선생님께도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설레발 엄청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비도 못 받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이렇게 막 기쁘고 가벼운 마음이 들면은 안 되는 것 같고 합격한 학교들로 봤을 때 시험이 딱 끝나고 막 뭔가 이렇게 옷이 땀에 젖은 것 같을 정도로 진짜 몰입한 거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썼다 이게 근데 느껴지면 이게 저도 가르치면서 이런 것은 되게 많이 느껴요. 선생님 저 시험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제가 무슨 말을 써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붙고 그랬었어요. 근데 서영이도 지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 많이 그냥 몰입을 해서 그치, 쓰다 집중이 보니까 완전 돼갖고 완전히 탁 그러니까- 본인 실력을 탁 뽑고 온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고 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이제 아이들도 많은데 요 분들께 우리 서영 학생이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저와 같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논술을 활용하면은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논술 투자한 게 사실 대박 성공을 네. 어쨌든 거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훈련도 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한 거고 네. 그 결과가 확실히 노력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예체능 하다가 이제 전하는 아이들이 사실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어요. 맞아요. 이제 수학 공부도 이제 좀 따라가야 되고 하는데 되게 힘든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이화여대까지 합격을 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정대권 원장님도 이제 논술 준비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꼭 네. 전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대표님께 이번에 섭외 요청을 받고 어떤 학생이 여기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서영 학생한테 제가 부탁을 한 이유가 네네. 재수 그러니까 한 번 논술을 시험을 떨어지고
그 이듬해 다시 또 논술을 준비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치.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과 좀 싸우고 그 과정을 거쳐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동안 서영이를 쭉 지켜보면서 네네. 계속 이 친구가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해내면서 공부를 해왔던 걸 저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영 학생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자분들께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와 계속 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학 입학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지금 김세영 학생은 꼭 대학 가서 내가 이건 해야겠다. 3년을 참았다는 진짜. 저는 그 삼수까지 오게 된 이유도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라서 그러려면 좋은 학교를 가면 그만큼 더 좋으니까 네네. 하게 된 거여서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로스쿨 진학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정도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뚫지. 알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년의 개고생 끝에. 근데 논술이라는 게 저도 요즘 원래 이제 논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아서 저도 4, 5년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학생부 관련된 인원이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은 선발 인원 너무 줄어들고 정시가 오히려 확대되고 하면서 야 논술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이게 되게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대건 원장님과 이 학생들 보면서 이것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시간 투자 제대로 하고 하면 분명히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와.